중국의 속국, 황당한 식약처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중국의 한 김치 공장입니다. 누런 물이 가득한 커다란 구덩이 안에서 배추가 이렇게 가득 담겨 있고요. 이 우드슬타리한 남성이 물에 들어가서 배추를 휘저으면서 소금물에 절이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녹슨 포크레인이 보이고요. 이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평론가님, 이 영상 때문에 한 식약처 직원의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면서 좀 거대한 나라다. 옛날로 치면 한국이 속국이고 중국에서 보면 속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소를 관리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지.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좀 글자만 봐서는 굉장히 황당한 답변인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저 영상이 국내에서 충격을 줬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우선 비위생적이라는 점에 놀랐고 저런 식으로 김치 공장, 국내에는 저렇게 되는 김치 공장은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없죠. 아마 저 영상 나가면 바로 문 닫게 됩니다. 이런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식약처, 여기에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체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느 매체의 기자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이제 이 말이 축약되고 비약은 있어서 이 공무원 입장에서의 뭐 해명할 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중국의 파워에 우리나라가 속국처럼 그냥 압제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네. 침략도 받았고요. 조공도 바친 역사가 있고요. 심지어는 또 이제 왕족이 끌려갔던 역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역사를 언급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의 속국처럼 역사적인 위치가 있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동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김치를 중국에서 만들어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중국의 김치가 들어오려면 우리나라의 인증을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선 옛날에는 속국이었는데 이걸 다시 수출하려고 하니까 감나라 배나라 하고 따지는 게 많아서 아주 귀찮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인데, 자, 첫 번째. 이게 왜 수백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저는 이 공무원분이 참 이 세계관을 보는 시각이 너무 호흡이 길어요. 아무 의미 없는 옛날 이 조공의 역사를 끌어온 것은 지금 이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 생산과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식약처에서 왜 역사를 따져요? 첫 번째, 이거 이상한 점 논리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이제 상황들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공무원이 왜 다른 나라의 입장을 해석을 해주세요. 평론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중국에서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이유로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은 우리 국민,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에요. 공조직이에요. 근데 왜 중국 사람의 고민을 대신해주고 있죠? 그것도 수백 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참 이게 뭔가 굳이 설명을 찾으려는 노력은 가상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틀렸다.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기 때문에 무리를 빚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식약처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식약처 입장 보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한 직원이 언론사에 중국산 김치 관련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속국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직원의 잘못된 발언은 식약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실 소속 주무관이 기자의 유선 질문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즉시 다시 전화를 걸어 발언을 취소하고 정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도훈 의원님, 이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이제 식약처니까 먹는 거 얘기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김치를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데 우리 지금 한 99% 정도, 그러니까 식당에서 파는 김치의 90%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중국에서 저런 위생에 문제가 있으면 중국에 묻고 조사도 할 생각을 해야죠. 일단 그 업무를 조금 피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고, 둘째는 역사의식이 너무 천박하다고 할까요? 지금 공무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역사의식은 아닌 거죠. 세 번째, 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이 문제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그 언론사가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식약처에서 해당 발언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어떤 그 대변인실에서 국민과 소통하기에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예. 교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동훈님의 해석은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뭐 해당 영상이 공개되니까 말씀처럼 당장 식당 가서 김치 먹기 무섭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일단 중국에서는 해명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예, 중국에서는 이제 해명을 저렇게 영상에 보시면 영상에 나오는 배추는 수출용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용인지 중국 음식인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저 해명만 믿고 우리가 그 김치를 그냥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식약처의 해명은 또 그겁니다. 그러니까 통관 단계에서 우리가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김치는 수입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관 단계에서 100%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다 믿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을 좀 찾아봤더니요.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는 이제 요런 사건에서 통관 단계 그 이전에 수입 전부터 그 해당 수출국에 개입해서 저희가 그 김치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그 해외 제조업소를 현지 실사하는 건데요. 현지 실사를 요청해서 거부하면 수입 중단 조치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식약처가 두루 고민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어떤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